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우투스타 키움 영웅전의 전혜연입니다. 월가의 피터 린츠가 있다면 키움에는 바로 이분들이 계십니다. 하우투스타 키움 영웅전은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분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을 초청해 주식 투자에 뛰어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봉호님을 모시고 주식 투자 준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전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봉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한봉호님의 수익률이 아닌가 싶거든요.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굳이 이렇게 수익률을 말씀드리자면 언금 대비 한 300% 약간 이상이요. 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원금 대비 300% 정도 수익률을 내셨다. 네, 연간. 예. 지금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것은 한 10년 전입니다. 네. 1999년 가을경이었는데요. 코스닥 열풍이 불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제 친동생이 HTS를 켜놓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저보다 고스톱도 못 치는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 것이 네. 이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분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모습을 보고 따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동생분보다 지금 고수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동생분도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형이니까요. 네. 네,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때요.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나요? 뭘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가에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니까 단기 매매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서 네. 한 2권 정도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거기서 좀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서적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지금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사전에 학습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기술적 분석 책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 관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 네.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사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장은 매일매일 변하는데 그 속에서 종목을 골라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오로지 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너무 철석같이 믿고 매매에 임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봉호님께서는 지속적인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네.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히 큰 비결은 없고요. 네. 이제 시장을 이제 판단할 때, 지금부터는 이제 큰 상승장이다. 아니면 이제 상승이 꺾이고 하락장이다. 이런 큰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상승장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길게 보고 이제 접근을 하고요. 이제 장이 반대로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상승할 것인데 네. 가대 낙폭했다 단기간에 그래서 또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 게 이쪽 시장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장에도 하락 초기에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위주로 가대 낙폭시마다 매수를 들어갑니다. 네. 한봉호님께서도 처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크게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입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접근하게 된 게 네. 금액 자체가 소액이었고 네. 그 소액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예.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 유행한 데이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행착오라기보다는 그냥 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주식형 인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개월 후부터는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왔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마이너스가 아닌 계속적인 플러스 수익을 기록을 하셨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정말 주식의 고수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투자 원칙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좀 크게 손실을 보거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물러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환경에 따라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매매 원칙을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곧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고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원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외부 환경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 원칙을 사실 고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매매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네, 손실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이렇게 작년을 예를 들면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와서 예, 폭락장이 이제 예상되는 한 해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죠. 폭락장이 이제 예상되는 한 해인데 일단 주변 여건을 보면요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매스컴을 보면 뭐 일단 위기는 위기인데 네, 일단 그 나오는 그 뉴스 자체가 앞으로 폭락하니까 주식을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원칙보다는 이렇게 주변 환경에 이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주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이 사실은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국 증시도 한 1000포인트 선에서 몇 년 전에 있다가 네, 2007년 말경에 6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때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매스컴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2000 밑을 구경하기 힘들다. 이제 단기간에 3000을 갈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분위기였고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강풍 속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그 옛날 우리나라 주가가 1000이 고점이었을 때는 네. 객장에 아주머니나 뭐 학생이나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객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어슬렁거리시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역사적으로 고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요새 와서는 이제 변한 것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네, 초등학생이 나와서 예, 주식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니까 이제는 초등학생이 나와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고점이지 않을까.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신문을 보다 보니까 6,000포인트가 넘으니까 소림사 승려분께서 도저히 세속 사람들이 돈을 다 버는데 도저히 못 버티셔가지고 객장에 나오셔가지고 계좌를 텄다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가가 폭락해서 네. 2,000까지 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일 모르고 내일 일 모르는 그런 게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쪽이 머니 게임을 하는 세계다 보니까 네. 남들하고 다 같이 투자를 해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안 할 때 투자를 하고 남들이 다 투자할 때는 주식을 파는 것이 고수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고수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또 하루 일과 장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일과가?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잠을 12시나 새벽 1시에 잔다고 하면 유럽 증시나 이제 미국 증시, 세계 주요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웬만한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신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면 이러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겠다. 네.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잡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찍 일어나실 것 같아요. 보통 대여섯 시 그냥- 정도 되면은 미국인이, 유럽인이 뭐 큰 사건들은 그때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이 바로 앞이라서 8시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요, 예.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를 킨 다음에 네. 이제 그새 별다른 내용이 있었나 없었나 살펴보고 이제 9시에 그냥 일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아침 시간을 꾸려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9시 이후에 이제 장이 딱 시작하고 나면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에부터 앉아서. 그 초단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9시부터 3시 끝날 때까지 계속 바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세는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또 사람은 수익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아니면 이제 데이 트레이더 같은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저께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한 2파, 3파 상승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원하는 구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홀딩을 위주로 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뭐 상따라 잡기를 곁들여서 상한가 하는 종목을 잡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든 매매를 다 합니다. 이제 시간을 활용할 때 장 시작 후 9시부터 한 10시까지는 이제 대충 매매를 마무리를 합니다. 네. 뭐 단기 매매를 하든 전에 가지고 있던 종목을 뭐 이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손절매를 하든 한 10시 전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제 오후 2시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여유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2시 이후에 다시 이제 내일 이후에 장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장 마감 후에도 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네. 어찌됐든 이제 일과가 끝났으므로 네. 일단 운동을 한다거나 아, 여유 시간을 갖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는 이제 한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네. 뭐 이 정도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그때도 이렇게 투자 일지 같은 거 적습니까? 뭐 자기를 반성하는 글이라든지 오늘의 뭐 매매 일지라든지 뭐 이런 식의 메모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매매일지는 원래 있습니다. 네. 매매일지는 원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밤 늦게 내일 거를 준비할 때 작성하는 게 매매일지고요. 매매 복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그냥 그걸로 이안을 삼고 안 하고요. 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뭐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데 대부분 100이면 100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성격이라면은 어떤 성격일까요? 뭐라 그래요? 도전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 좋습니다. 도전을 해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도전이 있어야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좀 냉정한 이성이라고나 할까요? 냉정한 이성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성향 뭐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돼서 주식형 인간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도전 의식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든 뭐든 여러 가지에서 노력과 실력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 투자에도 운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이요. 네, 운이요. 그 올인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운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 올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위험이 왔을 때 한 번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다 소진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수익이 크고 못하면 깡통이고 사실 이런 투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운으로 수익을 올려본 경험은 거의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을 작게 시작해서 점차 노력하는 스타일이라서 운보다는 그냥